자, 1-3 이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온이 뭔지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온은 원자랑은 좀 다르죠. 이온은, 자, 처음에 원자가 있었을 거예요.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생성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원자와 이온이 다른 점은 원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요. 이온은 전하를 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을 생각해 볼게요. 리튬은 가운데 플러스 3의 원자 핵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원자 모형을 그렸습니다. 얘는 리튬 원자란 말이죠. 아직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걸 리튬 원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얘는 전하를 띠지 않아요. 플러스 3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을 계산을 했더니 0,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전하를 띠지 않아요. 리튬 원자입니다. 모든 원자들은 전하를 띠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리튬 원자에서 전자는 움직일 수 있고 원자 핵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었어요. 운동성이 없다고 했었어.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뺑뺑 돌고 있던 이 전자 중에 한 마리가 바깥으로 도망 나갔어요. 그럼 얘는 중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렇지만 얘는 뭐라고 불러주면 되겠다? 자, 얘는 플러스 3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렇게 전하를 띠게 되는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리튬, 이온. 자, 이런 것처럼 방금은 전자를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생성되는 것을 이온이라고 한다. 방금은 잃어버렸죠. 얻을 수도 있어요. 얻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원자가 전자를 얻는다. 혹은 잃는다. 그러면은 이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원자는 중성이고요. 원자는 중성.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띠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온은 전하를 가집니다. 전하를 띈다. 어떤 전하를 띨 수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띨 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띨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온의 종류는 두 가지.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어요.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이렇게 전하를 띠는 거, 이런 것들을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양이온이라고 하면은 원자가 방금 전에 리튬으로 했었죠.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생성. 자,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잃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어. 그럼 나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내가 뭔가를 얻었어요. 그럼 나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잃었냐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결정되는 건데, 자, 원자 핵 다시 이거 쓰지 마세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3개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와 똑같이 하나,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는 어떤 원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래. 여기서 내가 뭘 잃어버릴 거야? 전자를 잃어버릴 거란 말이야. 원자 핵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만 잃어버리는데, 전자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전자가 바깥으로 도망간단 말이지.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야. 바깥에 나갔겠지. 자, 그럼 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돼서 플러스 1을 띠게 됩니다. 됐나요? 자, 플러스 있고요. 마이너스 있는데 중성이겠죠? 이렇게 중성인 상태에서 바깥에서 전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전자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게 된다. 누가 들어오는 거야? 전자가 어떤 전하를 띠고 있어? 마이너스를.
그렇기 때문에 얻었을 때는 무조건 플러스다. 이거 안 돼요. 잃었으면 마이너스다. 안 됩니다. 잃었을 때 플러스가 되고요. 얻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를 얻었기 때문에?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혹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양이온은 그러면 보면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다? 양이온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전하량이 더 큽니다.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바깥으로 도망 나갔다는 얘기죠. 자, 다음 두 번째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은 원자가 이번에는 전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자를 얻어서 생성되었습니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왔어. 원자 내부로. 그쵸? 그럼 걔는 더 이상 원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온입니다. 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을 비교했을 때 음이온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크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성 과정을 이온 모형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이온의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이온 중에서 리튬 원자로 할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원자 번호 3번은 가운데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는 똑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을 가지려면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1을 띠기 때문에 전자가 3개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중성이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계산했을 때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 원자입니다. 전하를 띠지 않으면 원자라고 불러줄 수가 있어요. 리튬 원자 한글로 적어놨고요. 원소기호 Li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전자 하나를 바깥쪽으로 보냈어요. 전자 하나가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야. 리튬 원자가 있었는데 이 화살표를 주의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설명합니다.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의 왼쪽 부분 있죠? 무조건이야 이거는. 화살표의 왼쪽 부분은 반응물이라고 할 거고요. 화살표의 오른쪽 부분,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생성물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 전이고요. 화살표의 오른쪽은 생성됐으니까 반응이 끝났다고 봅니다. 반응이 끝났는데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단 말이죠. 이 플러스는 더하라는 표시가 아니고요. 이것과 이것으로 나누어졌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콤마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됐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반응 전에 리튬 원자가 있었고 화살표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생성물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놈하고 이놈으로 나누어졌는데 얘는 딱 보니까 얘는 전자고요. 얘는 뭡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가지니까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게 되는 리튬 뭡니까? 리튬 이온이에요. 자, 리튬 이온 플러스 전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플러스는 두 개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콤마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리튬 이온과 전자로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 하나를 잃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알겠니? 리튬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잃고 리튬 이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표시할 땐 이렇게 할 겁니다. Li 플러스라고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바깥으로 도망갔다. 이게 이온식인데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 돌려봐도 상관없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리튬 원자가 있었어요. 리튬 원자는 플러스 3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찬가지로 3개를 갖고 있겠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계산했을 때 0이 됩니다. 0이 되면 중성이라고 하죠. 중성일 때 원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서 전자 하나를 바깥쪽으로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튬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어서 리튬 이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계산했을 때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리튬 이온입니다. 표시할 때는 Li 플러스 라고 체크해주면 되고요. 여기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전자 하나 표시해주면 됩니다. 전자를 두 개 잃었을 때는 앞에 2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온이었습니다. 자, 음이온 보겠습니다. 음이온의 중에서 플로린 원자가 플로린화 이온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로린 원자를 그려놨어요. 플로린은 원자 번호 9번이죠. 9번이기 때문에 가운데 플러스 9에
원자 플러스 원자핵의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9, 마이너스 9 중성을 갖게 되죠. 플루오린 원자는 플러스 9의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 9개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의 전하량을 갖는 중성인 원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전자를 하나를 얻을 거예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전자 하나가 더해져서 화살표 오른쪽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란 말이에요. 전자가 10개죠. 그럼 플러스 9,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게 되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는 이온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전하를 안 띠면 이온이 아닙니다. 전하를 안 띠면 걔는 원자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선생님 이번엔 더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 기준으로 봤을 때 화살표의 왼쪽이 뭐라 그랬어? 예, 반응물이라 그랬죠. 반응하는 물질. 자, 오른쪽은 생성물이라고 했어요. 생성된 물질이란 말이야. 자, 반응해서 플러스가 해서 반응하는 반응물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더하는 거 맞습니다. 됐나요? 정리 잘해야 돼요. 자, 생성물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은 이 콤마, 이거 두 개로 나누어졌다라는 뜻이고, 반응물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건 반응하는 중간이란 말이야. 전자가 이 안에 타고 들어왔다는 뜻이고, 화살표의 오른쪽 생성된 물 결과라는 뜻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플루오린 이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플루오린 원자가 뭐를 하나 얻었어? 전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플루오린 이온. 여기서 또 똑똑한 학생들은 이런 거 궁금해하죠. 선생님 아까는 그냥 리튬 이온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왜 플루오린 이온입니까? 쓰는 방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F가 있었어요. 일렉트론 전자가 하나가 들어올 겁니다. 전자 하나 들어와서 F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자, 얘가 리튬 이온이잖아요. Li 플러스. 얘는 플루오린화 이온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온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온의 표현 보겠습니다. 양이온의 표현하는 방법, 양이온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오른쪽 상단 위첨자라고 하는데 오른쪽 위에다가 이제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잃어버려야겠어, 얻어야겠어?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자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와 어떤 표시 적는 거죠? 플러스 표시 적어주면 되죠. 플러스 표시를 적는다. 조건이 있어요. 단 1은 생략한다. 화학에서 1은 무조건 생략이죠. 단 1은 생략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Li 플러스라고 그냥 적어준 거죠. 전자를 몇 개 잃었기 때문에, 하나 잃었기 때문에 그냥 Li 1가 플러스인데 그냥 Li 플러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Li 1 플러스라는 뜻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고요.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Li 플러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어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는 마찬가지로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온이 될 겁니다. Na 플러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Na 1가 플러스겠지만 1은 생략하기 때문에 Na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칼슘과 이 철입니다. 칼슘 Ca, Fe는 철이거든요. 자, 칼슘은 전자를 2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주면 좋을까요? 2가 플러스 2개 잃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이름을 붙일 때 Ca 2가 플러스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Ca2 플러스라고 읽어도 됩니다. 학교에서 과학쌤이 읽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보통 학교에서 설명하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기억을 해놔야 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쌤 두 가지 다 얘기한 거예요. Ca 2가 플러스 괜찮고요. Ca2 플러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Fe 이것도 전자를 2개 잃어버리기 때문에 Fe2 플러스 혹은 Fe 2가 플러스 둘 다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음이온 볼게요.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음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얻은 전자의 개수와 마이너스 표시를 적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표시를 적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은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전자를 한 개 얻었어요. 그러면은 F-. 원래 F 1가 마이너스겠지만 1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Cl 염소입니다. 염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를 받아서 염화 이온이 됩니다. Cl 1가 마이너스인데 그냥 마이너스만 적으면 됩니다. F 플로린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린도 F- 이렇게 한 개 얻었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어떻게 몇 개? 얘는 두 개 얻어야 돼요. 산화이온인데 F-, S는 황입니다. 황도 전자를 두 개 얻어서 S-, 이렇게. 자,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 암기가 좀 필요한데 양이온은 쉬워요. 양이온은 그냥 부를 때 이렇게 원자 이름 뒤에 그냥 이온이라고 붙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얘는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철 이온 이렇게 끝나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음이온 같은 경우는 살짝 복잡합니다. 특정한 어떤 이런 게 있어. 염소 그리고 산소 있잖아.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소를 지워요. 염소에서 소를 지우고 산소에서 소를 지운 다음에 플러스 화 이온 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될까? 염소는 염화이온 이렇게 가고요. 산소는 산화이온 이렇게 갑니다. 됐나요? 소로 안 끝나는 애들도 있어. 소로 안 끝나는 애들. 플로어린 있죠? 플로어린은 그냥 화이온으로 가면 돼요. 플로어린이나 그리고 황 같은 경우는 소로 안 끝나잖아. 그러니까 플로린 화이온 혹은 황화이온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어요? 이건 좀 외워야 돼요. 염화이온과 산화이온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온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염소화이온 이런 거 없어. 자, 산소화이온 이런 것도 없어요. 염화이온과 산화이온입니다. 자, 이온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봤어요. 자, 양이온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수소이온부터. 수소이온은 H+. 자, 그냥 플러스라고 쓰는 이온은 앞에 2를 생략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 몇 개 잃었다? 한 개 잃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나트륨 원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전자 한 개 잃었기 때문에 Na+, 리튬 이온, Li+, 은 이온, H+, 칼륨 이온, K+. 이렇게 다섯 가지 이온은 전자를 전부 하나씩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H+, Na+, Li+, Ag+, K+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두 개를 잃어야 돼요. Ca2+ 해도 상관없고 Ca2+ 해도 상관없습니다. 철은 Fe 2+ 혹은 이가 플러스, 구리 Cu 이가 플러스, 마그네슘은 Mg 이가 플러스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루미늄 이온은 얘 좀 특이합니다. 전자를 3개나 잃었어요. 3개 잃었기 때문에 Al3가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양이온 봤고요. 총 10개죠? 10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음이온 볼게요. 개수가 좀 적은 것 같지만 음이온은 다른 종류가 조금 더 있어요. 자, 염화이온입니다. Cl-, 염소니까 소 지우고 염화이온이라고 했죠. 전자 한 개 얻었습니다. 플로린 화이온은 F- 마찬가지로 플로린에다가 화이온 붙였죠. 소로 안 끝났기 때문에 그냥 화이온 바로 붙여주면 되고 전자 한 개 얻었습니다. 아이오딘 화이온도 마찬가지로 전자 하나 얻었고요. 산화이온은 전자 두 개 얻어야 됩니다. 2-, 이가-, 둘 다 상관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된다. 알았지? 황화이온은 S, 이가-, 혹은 2-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붙인 총 하나, 둘, 셋, 15개의 이온이 단원자 이온이라고 해서 한 가지 그냥 원자에서 바로 이온이 된 물질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 뭔가 좀 복잡한 이온들이 있어요. 걔네를 다원자 이온이라고 할 건데 이거 외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암모늄 이온이라고 있습니다. 얘 좀 복잡해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다원자 이온은 하나의 원자에서 바로 이온이 된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원자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전하를 띠게 되는 것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할 거야.
자, NH4 플러스예요. NH4 플러스. 이게 암모늄 이온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보자. 일단 질소라고 하는 물질이 원자가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바깥쪽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수소가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잃었다라고 되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다원자 이온. 알겠죠? 수산화 이온의 이온식은 OH-입니다.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가 산소, 얘가 수소. 수소하고 산소가 달라붙어서 OH가 붙은 상태에서 전자를 한 개를 더 얻었어. 이렇기 때문에 OH- 다원자 이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질산이온은 NO3- 과망가니즈산 이온.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과망가니즈산 이온. 망가니즈가 Mn이거든요. 이 Mn이라는 망가니즈에 산소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과망가니즈산 MnO4-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탄산이온은 CO3 2- 혹은 이가- 전자를 두 개 얻었다는 거야. 알겠어? 자, CO3 이가- 탄산이온이고요. 황산이온은 SO4 2- 혹은 SO4 이가- 이렇게 외워주면 총 음이온이 10개고요. 양이온이 11개, 21입니다. 이거 전부 다 외우고 있어야 다음 시간 배울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시간 내용이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반드시 이 이온식까지 전부 암기해놔야 돼요. 총 21. 알았어? 여기까지.